동화 읽어주는 엄마. 엄마들의 놀이터 2부 동화 읽어주는 엄마, 항상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목소리의 주인공 동화구연가 박혜정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지난주에 작가분에게 직접 책을 선물 받았어요. 그림책 작가. 그림책이라기보단 소설책 같은 그런 건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책인데 이게 친구가 외숙모가 작가인 거예요. 그래서 사인까지 들어간 책을 받았는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그렇겠어요. 직접 쓴 책을 작가에게 받는 게 너무 특별한 경험인 거잖아요. 네네. 그 책도 소중해지던데 아니,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엄마들의 놀이터 이 엄마들과 읽은 책 하나하나도 참 소중한 거예요. 네네. 오늘은 또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토미 드 파울라의 위층 할머니, 아래층 할머니입니다. 책 제목부터 정감이 가는데요. 네. 위층 할머니, 아래층 할머니. 근데 어쩐지 굉장히 다른 스타일의 두 분이 나올 것 같은데요? 글쎄, 그럴까요? 네. 이 책은 작가인 토미 드 파울라에 대해 알고 읽으면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하는데요. 네. 이 작가는 지금까지 270여 권의 아주 사랑스러운 동화책들을 썼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었는데 가족들의 전폭적인 응원을 통해 꿈을 꽃피울 수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인지 책 중에 가족을 다룬 책들이 참 많고, 이 작가는 칼데콧 아너상을 비롯해 많은 그 그림책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난해 3월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네. 그렇구나. 어쩐지 아쉽네요. 좋은 책들을 더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싶은데, 진짜. 네. 저희가 전에 이 작가의 책을 같이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오른발 왼발이라고. 네. 그 어린 보비와 할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다룬 그런 책이었었는데요. 오늘 이 그림책은 작가가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그린 많은 그림책 중 첫 번째 작품이라고 합니다. 정말 따뜻한 이야기들을 많이 담아낸 작가라고 하셔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토미가 어렸을 때 토미에게는 할머니와 증조 할머니가 있었어요. 토미는 두 분 모두 무척 사랑했지요. 토미네 가족은 매주 일요일 오후마다 할머니 댁을 방문하곤 했어요. 할머니는 늘 부엌에 있는 검고 커다란 레인지 옆에 서 있는 것 같았지요. 증조 할머니는 언제나 위층방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94살이었거든요. 토미는 할머니를 아래층 할머니, 그리고 증조 할머니를 위층 할머니라고 불렀답니다. 매주 일요일은 하는 일이 거의 똑같았어요. 토미는 할머니 집에 늘 우당탕탕 뛰어 들어가곤 했지요. 토미는 할아버지와 아래층 할머니에게 얼른 인사를 하고는 곧바로 위층 할머니 방으로 올라갔어요. 언제나 위층 할머니는 사탕 좀 먹으렴 하고 토미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토미는 화장대 위에 있는 바느질 상자를 열어서 박하사탕을 꺼내 먹었지요. 이게 그림부터 너무 정겹다. 네. 언제나 그렇듯 손자와 할머니가 함께 있는 그림은 참 따뜻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증조 할머니까지 100세가 다 되어 가시는데 토미가 얼마나 아기 같을까요? 마냥 귀엽고. 진짜 그렇겠죠. 그래서 토미처럼 일요일 오후마다 할머니 댁에 가는 게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물론 지금 며느리인 제 입장이 아니라 제가 만약 토미만 할 때 그렇게 어렸을 때 놀러 갈 수 있는 할머니 댁이 있었다면 늘 이렇게 할머니 댁에 가서 요리하시는 할머니 모습 또 94살에 이렇게 그림처럼 그림에서처럼 너무 귀엽고 소녀 같은 사랑스러우세요. 네. 그런 증조 할머니를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설레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어릴 때 외할머니 집에 가는 게 그렇게 좋았거든요. 네.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마당에 있는 시골집에 사셨는데 그 집에 가면 그냥 마음이 편안했고 그 가마솥에 항상 뭘 끓여요. 그 향도 너무 좋고 돼지 요리에 있는 돼지, 염소,
그 다락방, 감나무, 막 그리고 부엌과 연결된 그 작은 문으로 이렇게 밥이랑 반찬을 이렇게 들여놓으시던 할머니. 네. 상 2개 펴놓고 이렇게 도란도란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밥 먹던 기억. 저 진짜 한참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거든요, 진짜. 영희 씨 뭐 말만으로도 벌써 그림책 한 권이 나왔어요. 네. 그죠. 네. 사실 우리 아이들 할머니 집은 도시라서 네. 그렇잖아요. 시골 특유의 정겨움은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할머니들의 집은 항상 즐겁고 따뜻하고 좋은 기억만 있더라고요. 네, 정말 영희 씨 기억도 참 따뜻한데요. 네. 저는 그 5살 때부터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요. 그래요? 네. 근데 사실 막 그 엄마가 시집살이 하시고 또 고부 갈등도 있어서 그렇지. 그런 드라마 같은 일들로 좀 집안이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근데 어쨌든 할머니들은 손자에게 늘 뭔가를 주려고 하는 공통점이 있나 봐요. 맞아. 네. 여기 동화에서는 막 요리도 해주시고 또 박하사탕도 주시는데 저는 할머니가 이렇게 고쟁이라고 하죠. 영희 씨. 고쟁이 아시죠? 고쟁이 알죠. 거기서 이제 동전을 꺼내주셨어요. 네. 맞아. 할머니는 늘 그렇게 뭘 주려고 해요. 주시려고. 네. 저희 첫째도 토미처럼 증조 할머니를 뵀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증조 외할머니인데 우리 둘째를 낳고 돌아가셨어요. 네. 90이 넘어도 정정하셔가지고 첫째가 이렇게 부산 내려가면은 그렇게 예뻐해 주시고 뭐라도 주시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토미와 할머니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간지 너무너무 궁금해지는데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 번은 아래층 할머니가 방에 들어오더니 위층 할머니가 커다란 안락의자에 앉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러고는 위층 할머니가 미끄러지지 않게 의자에 묶어주었지요. 토미가 물었어요. 위층 할머니는 왜 의자에서 미끄러져요? 아래층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위층 할머니는 94살이기 때문이란다. 저는 4살인걸요? 저도 의자에 묶어주세요. 그렇게 일요일마다 토미는 화장대 위에 있는 바느질 상자 안에서 박하사탕을 찾아냈어요. 그러면 아래층 할머니가 올라와서 위층 할머니와 토미를 의자에 묶어주었지요. 토미와 위층 할머니는 사탕을 먹으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낮잠을 자고 나면 아래층 할머니는 위층 할머니의 아름다운 은백색 머리카락을 빗질해 주었어요. 그런 다음 할머니의 머리도 빗었지요. 한 번은 토미의 형이 위층 할머니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것을 보더니 말했어요. 왜? 꼭 마녀 같아. 그러자 토미가 말했어요. 아니야. 할머니는 정말 예쁘단 말이야. 어떤 날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소리쳤어요. 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 시간이다. 그러면 토미와 형은 할아버지와 함께 아이스크림 가게로 갔지요. 가끔은 아빠랑 삼촌도 함께 갔어요. 토미가 너무 귀엽네요. 네. 같이 묶어달라고 할 줄은 몰랐는데 근데 할머니가 90살 차이면 이건 세대 차이라고도 하기 힘든 거의 뭐 한 세기 차이가 나요. 네. 그렇죠? 근데 토미가 할머니를 정말 사랑하나 봐요. 네. 형아는 마녀 같다는데 토미는 할머니 예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림 보면은 아래층 할머니도 너무 호호 할머니처럼 귀여우시고요. 위층 할머니도 너무 곱고 예쁘신데 네. 분위기도 엄청 정겹고 온 가족이 같이 사는 것 같아요. 네. 저런 환경에서 자라면 아이들이 모나지 않고 정말 밝게 자랄 것 같네요. 정말요. 네. 전에 읽었던 그 오른발 왼발에서도 그랬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늙고 병들어 다시 어린아이처럼 변하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참 따뜻하게 그렸어요. 어떻게 보면 의자에 혼자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끈으로 묶어준다는 게 좀 서글프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죠. 손자 토미와 이렇게 나란히 함께라서 오히려 더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너무 다정하게 나란히 의자에 묶여 있어요. 네. 아마 토미에겐 이것도 놀이 같겠죠. 할머니는 이렇게 토끼 인형도 안고 있고 네, 너무 네. 귀여우셔요. 저는요, 지금 이 장면, 이렇게 아래층 할머니가 위층 할머니 머리카락을 이렇게 빗어줄 때, 토미가 이렇게 머리끈을 집어주는 장면, 이 장면이 정말 좋았어요. 토미가 네. 이렇게 침대 위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어요. 네. 너무 귀엽네요. 저 이 장면 보면서 좀 어떤 책임감? 뭐 그런 것도 느껴졌는데, 또 갑자기 무슨 책임감이냐 하시겠지만,
지금도 저는 어쩌면 아직도 부모님께 받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제가 좀 더 나이가 들고 또 저희 아버지나 시부모님들께서 더 약해지고 어린아이 같아지실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또 우리 아이들은 어떤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게 될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그러게요. 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우리 아이들은 나를 저렇게 할머니, 토미와 할머니의 관계처럼 네. 그렇게 좀 대해주고 그래야 될 텐데 제가 사랑을 많이 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 장면처럼 정말 애들은 할아버지가 자 아이스크림 사러 가자 하면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막 펄쩍펄쩍 뛰고 서로 할아버지 손잡겠다고 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그죠? 맞아요. 너무 좋아하는데요. 네. 할아버지 오시면서 이렇게 간식 뭐 이렇게 사오면은 난리가 나요. 우리 집도 우리 네. 토미 할머니들과 또 어떤 일상을 보내는지 계속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마지막 장면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어느 날 아침 토미가 잠에서 깨자 엄마가 말했어요. 어젯밤에 위층 할머니가 돌아가셨단다. 토미가 물었어요. 돌아가셨다는 게 뭐예요? 엄마가 대답했어요. 돌아가셨다는 건 위층 할머니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뜻이야. 토미네 가족은 일요일이 아니었지만 할머니네 집으로 향했어요. 토미는 할아버지와 아래층 할머니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지요. 그러고는 곧장 위층 할머니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하지만 침대는 텅 비어 있었지요. 토미는 울기 시작했어요. 위층 할머니가 다시는 안 오나요? 토미가 묻자 엄마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렇단다. 하지만 할머니는 항상 네 마음속에 있어. 네가 할머니를 생각하면 언제라도 할머니는 토미한테 돌아올 거야. 그때부터 토미는 아래층 할머니를 그냥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토미는 문득 잠에서 깨어났어요. 창문 밖 하늘에는 별들이 가득했지요. 그때 갑자기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토미는 벌떡 일어나 엄마한테 달려갔지요. 엄마, 방금 별똥별을 봤어요. 그러자 엄마가 대답했어요. 그건 아마 위층 할머니가 토미한테 해주는 입맞춤이었을 거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토미는 어른이 되었어요. 아래층 할머니는 위층 할머니처럼 나이가 들어서 침대에 눕게 되었지요. 그리고 얼마 후 아래층 할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밤 토미가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별 하나가 부드럽게 하늘을 가로지르며 떨어졌지요. 그때 토미는 생각했어요. 이제 두 분 모두 위층 할머니세요. 저도 할머니와 시어머니 두 분을 네. 보내봐서 그때 들었던 마음이 고스란히 기억이 나네요. 저 참,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막 우니까 우리 첫째가 저를 토닥여줬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네. 위로해줬었는데 그 왕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또 첫째가 정말 어릴 때였는데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계셨던 그 병원에서의 기억이 고스란히 있더라고요. 네, 네. 어린 아이들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경험하는 건 어쩌면 그 조부모가 돌아가시는 일을 통해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아무리 울어도 그 따뜻했던 할머니 손길과 모습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아이들은 그 슬픔이라는 감정을 가슴 깊이 느낄 것 같아요. 네. 아유, 저도 얘기 들으니까 우리 외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네요. 임종을 못 뵙긴 했는데, 네. 너무 곱고 귀여웠던 우리 외할머니. 외할머니 집도 아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얘기를 네. 들으니까 외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네요. 네. 이 4살 배기 토미처럼 죽음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한테
죽는다는 게 뭔지 가르쳐 주기란 정말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 토미 엄마가 어린 토미에게 해주는 말들이 참 따뜻해요. 우리가 마음으로 기억할 때 언제라도 그 사람과 만날 수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얘기해 주는데요. 그리고 또 한밤중에 토미가 이렇게 깨어서 별똥별이 떨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건 위층 할머니가 해주는 입맞춤이라고 또 설명해 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렇게 죽음이 좀 무섭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자연의 섭리임을 이렇게 엄마가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참 따뜻하게 얘기해 주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 장면 토미가 성인이 돼서 이렇게 하늘을 보며 하는 말이 마음속에 늘 함께 있는 곁에 있는 할머니에게 얘기하는 듯하네요. 네. 둘 다 위층 할머니라고. 네. 네네. 저희 애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외할머니를 본 적이 없어요. 저희 큰애 돌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넷째 그 막내가 요즘에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외할머니가 하늘에서 나 보고 있어? 뭐 이러고 내가 귤인지 알아? 하고 이렇게 묻는데 제가 이렇게 그래도 웃으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건 저도 애들도 진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이 그림책 작가는 어렸을 때 실제로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 할머니와 지냈었는데요. 그게 정말 멋지고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토미처럼 작가가 4살이었을 때 가장 친한 친구가 바로 증조 할머니였다고 그래요. 그랬겠네요, 진짜. 네. 그래서 작가가 직접 몸으로 느낀 가족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이 책이 더 따뜻한 것 같은데요. 네. 언뜻 보면 아까 영희 씨 말처럼 90살 차이. 서로를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린 손자와 할머니 그리고 또 증조 할머니 사이에 따뜻한 사랑 이야기가 또 읽는 저희들로 하여금 미소 짓게 만든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가족만이 가지는 따뜻함이 진하게 느껴지는 책이었습니다. 네. 오래된 흑백 사진을 꺼내본 기분도 들고요. 이번 주도 좋은 책 소개해 주신 동화 읽어주는 엄마 박혜상 씨 감사합니다. 우린 다음 주에 기대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동화 읽어주는 엄마에서는 토미 드 파울라의 위층 할머니, 아래층 할머니 읽어봤습니다. 무려 90살이라는 나이를 초월하는 사랑이란 대단하죠. 토미가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날들을 이미 겪고도 겪으신 할머니는 그래서 다시 그 어린 시절 순수했던 어린아이처럼 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고의 친구였던 위층 할머니와 아래층 할머니 덕분에 토미는 남은 날들도 따뜻하게 보내겠죠.